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굴 좋아하시나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지만요. 일부 시기와 섭취 방법에 따라서는 독성이 생성되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산란기인 5월부터 8월까지는요. 굴이 자체적으로 독성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고요.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굴은요,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은 냉동굴이 있어서 여름철에도 굴 요리를 드실 수는 있지만 생굴이 아닌 냉동굴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온 특별한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굴에서 항생제를 무력화하는 슈퍼박테리아를 대적할 만한 항생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슈퍼박테리아로부터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말 유명 과학 저널 랜시스에 실린 한 논문 내용인데요. 2021년부터 슈퍼박테리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계 수백 명의 과학자가 협업 연구한 결과물 중 하나로서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미래를 예측한 내용입니다.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기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471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측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미래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저라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2050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예측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개인 위생이 취약한 인도와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최상위를 차지했는데요. 왜 하필 우리나라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 최상위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병원에서는요, 감기만 걸려도 해열제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요, 대응하고 있지만요, 초기 대책이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 중소병원까지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환경은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호흡기계 질환에 취약해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태음인이 많은 관계로요, 폐가 약해서 호흡기계 질환에 취약합니다. 자칫 감기만 오래 가게 되어도요,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슈퍼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발생해서 항생제를 투여해도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요, 이제는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박테리아는요, 어떠한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세균을 뜻하는데요, 슈퍼버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에는요, 항생제의 남용으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저항성이 높은 돌연변이 박테리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희대의 명약과 그에 이은 수많은 항생제들이 생겨나서요, 대부분의 세균이 쉽게 퇴치될 것 같았지만요, 현대에 들어서는 페니실린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는 그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항생제가 크게 보급된 이후
각국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페니실린 이후에 개발된 메티실린이라든지 반코마이신 등등의 항생제가 개발되었지만요. 이것들에서도 내성이 생기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요, 임상에서의 오남용보다는요, 농축산계에서의 남용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나 돼지는 물론이고요, 양계장에서의 항생제 남용은요, 예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이어서 요즘에는 달걀도 무항생제 달걀을 따로 판매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고요. 항생제의 오남용 문제는 이런 육류식품뿐만 아니라 양식되어지는 생선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상에서의 오남용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분자생물학 실험 용도로는 여전히 페니실린과 같은 계열의 엠피실린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에서도요, 반코마이신 저항성 황색 포도상 구균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름이 괜히 붙여진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항생제를 영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회개한 변종도 있다라고 하니까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슈퍼박테리아도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는요, 일상에서 감염되었다라기보다는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인 병원에서 내성이 생겨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탓에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일 경우 폐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생물의 영양이라는 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걸 항생제 방어력으로 돌린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등가 교환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항생제가 없는 평범한 환경에서 다른 세균에게 경쟁해서 밀려 면역체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큰 위협이 못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들이부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한테는요, 치명적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항생제 대신 쓸 수 있도록 박테리오 파지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는 중입니다. 북미에서는요, 의외로 세균 공포증이 만연해 있는데요. 타임즈에서도 많은 미국인들은 세균 공포증에 걸려 있다라고 여러 차례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비누 외에도요, 대부분의 세제나 살균제에 99.9% 살균 효과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다거나, 비누보다 손 소독제 등을 선호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봐도 그렇고요. 남이 입댄 건 물론이고, 심지어 남이 약간이라도 손으로 만진 음식조차 먹지 않으려고 하고, 한 그릇에 여러 명이 먹는 것 자체도 피하려고 하는 것도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균을 접해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 몸의 자체적인 면역력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쉽게 감염이 되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고,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바이러스가 생성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그 비밀은 바로 굴에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아직 백신도 약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요. 100도씨에서의 펄펄 끓는 물에서도요, 1분 이상 끓여야 죽는 아주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요, 아주 쉽게 서식하는 곳이 바로 익히지 않는 생굴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생굴을 조금만 잘못 드셔도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정작 굴은요, 바닷속의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사이에서도요, 병 하나 없이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굴은 미생물의 각축장인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요, 그들과 공생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생물이 끊임없이 굴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요, 굴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요, 굴의 피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굴의 피인 혈림프에는요, 미생물 중에서도 해가 되는 놈만 골라서 죽이는 항생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굴 자체가 강력한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호주 서든 크로스대의 연구팀은요, 최근 굴의 피에서요, 기존 항생제 효과를 32배까지 증폭하는 물질을 찾았는데요.
벤켄도르프 교수는요, 굴과 같은 바다 생물은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해서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굴은 해파리, 해면에 비해서 독성이 없어서 최고의 항생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굴을 이용해서 슈퍼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슈퍼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